눈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되도록 차를 가지고는 나오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오늘 주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양재 사이로 막히고 있지만 이후로 경기권에서 통은 쭉 원활하고요. 천안 지역으로 내려가선 천안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목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쪽으로 사고 있는데요. 문경 2터널 부근 2차로가 막히면서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에도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영동대교 부근의 사고 구간을 지나서는 한강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 더 가서는 마포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이보다는 조금 수월한데요. 청담에서 고장난 차가 있는 반포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충격적이었던 말, 어이없었던 말 다 좋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김건희 씨 말씀인데요. 이 허위 이력 환경 문제가 나왔을 때 수상 문제와 관련하여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 이 말이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 그러니까 예. 이 말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런 좋습니다. 뜻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전반부 얘기 다 많이 했으니까. 네. 그다음. 저도 사실은 뭐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그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문제 중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소위 쉴드를 쳤던 얘기, 마사지 업소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그 올렸던 글들은 친구 얘기를 옮긴 거다. 친구 얘기를 옮긴 거다. 네, 거기에 500만 원이 뭐 이 했던 도박 자금은 그냥 게임 머니다라고 했던 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 얘기 옮긴 거다는 좀 심했네요. 제가 볼 때도 본인도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친구 얘기 옮겼다고 한 건 좀 심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뭐 진위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이후에 이게 진위가 나온 다음에 과연 이게 할 수 있었던 얘기인지 좋습니다. 보시죠. 우리 뭐. 이건 전반부에 쭉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 그냥 듣고 끝내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사실 우선 선거운동 방식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원 제한이 생기고 뭐 이러면 다중이 모이는 지역 순방 등등을 못 하잖아요. 뭐 메타버스 지금 못 떠나죠? 네. 당장 못 떠나지 않습니까? 이러면 선거운동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지난번 메타버스 때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한 것 때문에 병원에 좀 계셨고 오늘 또 부스터샷 맞고 주말 일정을 좀 줄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후보도 이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뭐 이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을 두 후보 모두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화상으로 만나는 그 천상 뭐 대규모 군중들이 모이는 게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후보 모두 마찬가지로 이제 지지층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다 많이 모이니까 불가피하게 아무리 인원 제한을 하더라도 접촉이 그 뭐 모이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엔 또 뭐 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유권자들의 접촉, 그다음에 이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운동 방식의 변화. 예,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각 후보 진영의 유불리로 작동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제가 판단 못하겠고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 문제는 다 같이 인식하니까. 이럴 때 TV 토론을 하는 겁니다. 단 TV 토론을 이런 사생활이나 부인 검증하지 말고 언론사가 이럴 때 나서고, 특히 저는 공영방송 KBS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럴 때 아예 정책 토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 토론은 후보가 할 수도 있고 캠프의 정책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프상의 접촉이 거의 불가능한 이때는 저는 정책 토론에 집중해라. 이게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는 행동이고, 주제는 제안해라. 정책으로. 그래서 만약에 정책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마이크를 꺼버려라. 네, 그러면, 그리고 또 후보끼리만 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 대변인끼리. 그래서 이걸 시리즈로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굉장히 공세적으로 도발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일단 그러니까 후보 선출 시점이 조금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어요, 양당이.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그다음 저희도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그리고 내년 되면은 지금 방송사별로 요청도 굉장히 많던데, 방송사, 언론사, 그리고 뭐 각종 단체들 이런 데서 기획하고 있는 그 토론회들이 많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때가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민주당이 후보 경선을 먼저 했고 국민의힘이 후보 경선 뒤에 하긴 했습니다만, 양당 후보 경선의 이번 최대 특징이 뭔지 아세요? TV 토론 횟수가 많았던 거죠. 많아도 너무 많았다 정도예요. 그 이후의 핵심이 코로나입니다. 네. 원래 후보 경선을 지역마다 돌면서 하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모든 양 정당들이 지역마다 다니면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각 지지자들 다 모여가지고 연호하고 막 이랬었단. 그걸 못하게 되니까 지역마다 가서 지역방송국 토론을 다 한 거예요. 네. 불가피했던 거거든요. 아마도 코로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 대선 전국에 선거운동 안 할 수도 없고 결국은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양쪽 캠프에서 다 준비하고 있을 거래요. 그건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붙일 말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 제가 이제 토론해보자 한 것은 그게 아니라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요인 분석을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 방역을 그 시점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훌륭하게 해낸 점. 이 점이 총선 압승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라는 분석에는 뭐 별로 토를 다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요건 또 선거의 양상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또 코로나 관련된 이 상황도 어느 정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도 또한 거기서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두 분 다 글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과 정부 관리 능력이 어떻게 되는 것과 그것이 국민 표심에 미칠 영향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있는데요. 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위기 상황에 굉장히 결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행정 체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 협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들 경험하셨지만 외국 나가서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물론 국민들 불편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협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작년 총선 때 막바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 얘기 나오고 지원금 얘기 나오는 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경계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정부가 사실은 자화자찬하면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만 해도 코로나가 발생한 지 몇 달 안 된 상황이었고. 초기 상황이었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얼핏 생각하면 두 가지 우선 나오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한 70-80% 되면 모두가 괜찮아질 거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도 나타났지만 초기에 백신 확보에 좀 실패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효용성이 별로 없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굉장히 이 고령층에서 많이 맞았던 부분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약속했던 병상이 없는 거예요. 병상 확보 그동안 계속 얘기했거든요.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다라고까지 했는데 병상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건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부도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하고 제가 쭉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인정을 하더라고요. 10,000명이 돼도 위중증 발생 비율이 기존에는 1.6 내지 1.78 정도였다.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2.7 정도로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그것은 백신 접종 효과가 급격히 소멸했기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지적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효능이 떨어진다는 국제적 분석이 또한 있으니까 이것 역시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최면이잖아요. 우선 4월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크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민주당이 압승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겁니다. 물론. 예. 이유는 뭐냐. 저는 코로나 얘기가 나왔을 때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는 전 세계적인 유례없는 위기 상황인데 이것을 정파적으로 공격하는 쪽은 국민이 싫어하게 될 거다. 그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은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를 어떻게 메르스 갑자기 메르스를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타고기 먹지 마라. 그다음에 큰 병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는데 숨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민께서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한계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가지고 의미 없이 흔들면 그쪽에 점수 안 준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에 와서 K방역 전체가 잘못됐다고 매도하거나 이거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백신 접종률이 70% 되면 집단 면역이 될 거다를 대한민국이 만든 말이라면 온전하게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WHO에서도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률 70%면 이겨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세계적 예측이 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용이 떨어진 것도 결과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거로 돌아가서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부 비난하는 거는 안 통할 거다. 다만 병상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문책해야 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언급을 자꾸 한 게 후보들 입에서도 방역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오거든요. 또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지금의 이제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피곤함과 어우러져서 판단들을 내린단 말이에요. 최민희 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후보가 뭐라고 얘기해도 국제적 비교까지 해가면서 한국의 방역 그 정부 수준을 한가름할 거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렇지 않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는 정부를 미워할 거다. 뭐 서로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각 후보 진영도 특히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멘트를 뭔가 이게 의견을 낼 때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당 당연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선대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정책본부에서 계속 코로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3차례인가요?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그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이 되는 거죠. 정부가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래부터도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하늘에서 푹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이 고비를 넘어가자라고 늘 얘기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당은 계속 얘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 그건 이미 이재명 후보가 받은 거고 근데 국민의힘은 이런 이미지도 있어요. K방역을 그동안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늘 비난만 했고 마스크로 흔들었죠. 백신으로 흔들었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것도 소구력이 없어졌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기준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방역이나 위기 상황, 재난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도드라진 쪽이 역풍 맞는다. 역풍 막는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자, 토요일 각설하고 토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실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